네, 세 번째 세타 표현법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 점화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세타 표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자, 계속 나갔던 이건데 3n에다가 2를 더한 거. 자, 이거를 보게 되면 3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게 되면 빅 O 노테이션이니 오메가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3n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크거나 같죠.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식 fn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떤 경우냐 하면 n이 2 이상인 경우에 이런 그 부등식이 만족이 되죠. 더 나가서 3n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다시 4n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어땠냐 하면 n이라고 하는 게 2 이상일 때. 뭐 2를 넣어보면 여기는 8.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8. 3을 넣게 되면 12. 여긴 11. 그래서 이쪽 병으로 부등호 방향이 성립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2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6, 여기는 8.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더 커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았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빅 O 노테이션과 오메가 노테이션이 두 가지가 공통으로 그 인정이 된다라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세타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수값을 다 제거하고 n이라고 하는 걸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걸 C1이라 그러고 이걸 C 서브 2라고 하는 걸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상수값이 서로 다른 값 두 개의 상수값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표현되고 이와 같이 n0로 가는 값 이상이 됐을 때 저런 부등호 방향 두 가지가 만족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같은 정의에 의해서 표현하는 걸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저때 쓰는 방식을 이렇게 쓰자 했죠. 그래서 이거를 FN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이거를 FN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걸 G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FN을 G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데 그때 앞에다가 그냥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는 FN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때는 어떤 경우에 되냐면 여기 보니까 상수가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엔제로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충분히 큰 어떤 값이래야 된다. 충분히 큰 이 그 상수 n에 대해서 보니까 g의 n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c1을 상수값으로 곱했을 때와 그 다음에 g의 n이라고 하는 데다가 상수값 c2를 곱했을 때 이 범위를 보니까 이렇게 fn이라고 하는 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이 조건이 되는 이 양의 이런 양의 상수 C의 1과 C 서브 1, C 서브 2가 존재하고,
이런 경우 이 세타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보게 되면 빅 O라고 하는 건 기껏해야 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베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걸로 봤죠. 여기는 대략이라고 하는 말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대략 G의 N이라고 하는 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볼 수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타의 G의 N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오메가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거면서 이제 빅5로 표현된 거면서 오메가로 표현된 거 두 가지에 해당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이 세타에 해당된 걸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이런 표현법을 왜 쓰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실제 이 그 코드 가지고 알고리즘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이 이제 성능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뭐빅 O 표현이 됐던 아니면 이제 오메가 표현이 됐던 간에 이 알고리즘의 이제 우리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했었고 다시 말해서 unsolvable problem도 있었고 solvable problem도 있었고 unsolved problem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같은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 성능에 해당되는 걸 한번 평가한다고 한다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거와 데이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래서 아까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해갖고 나타났다. 그래서 빅 O니 오메가니 하는 걸 빼고 그냥 시간이 1이라고 하는 걸로 걸리는 이런 경우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때 데이터의 크기가 다시 말해서 자료 양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죠. 한 개일 때.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이렇게. 자료의 개수가 세 개일 때보다는 그게 지수로 늘어난 걸로 한번 따져보자. 네 개. 또 2의 3승 8개일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료가 16개일 때 데이터가 개수가 16개일 때 얼마나 걸릴지 때로는 데이터의 개수가 16개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그리 크지도 않은데 데이터의 개수가 32개가 됐을 때. 전 시간에 저번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전 시간이죠. 도시가 32개의 도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32개의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32개의 도시를 갖다가 만약에 택배 물류를 배달하는 사람이 어디 도시를 돌아가지고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가장 제일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비용이 적게 들 것이냐, 기름을 적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빨리 배송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시에 해당되는 수라고 하는 걸로 비교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도시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네 개일 때인데 여기는 항상 시간이 그냥 데이터 값이면 바로 딱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 그러면 바로 탁 튀어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프린트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뭘 쓰든지 간에 프린트문을 오케이. 여기도 프린트문을 오케이. 그런 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간은 당연히 도시가 몇 개든 데이터가 몇 개든 간에 프린트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간은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미수가 2인 로그 n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말해서 반씩 딱 쪼개지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전을 하는데 영어 사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영어 사전을 찾는데 우리가 사람이 찾는다라면은 뭐 그냥 다 찾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찾는다라면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겠다라면 반을 딱 쪼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L자예요. 그럼 A라고 하는 단어는 L자 앞에 있다. 그럼 다시 A부터 L 사이에 반을 또 쪼개가지고 찾고 또 반을 쪼개서 찾고 반을 쪼개서 찾는 그런 걸 갖다가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반씩 반씩 나눠가면서 찾는 방식.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다 n이라고 하는 값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나오겠죠. 1을 집어넣게 되면 미스가 2니까 1이 되겠죠. 이거는 2의 2승이니까 2. 이건 2의 3승이니까 3. 이거는 2의 4승이니까 4. 2의 5승이니까 5.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다 이거죠. 여기도 굳이 본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빅 O가 됐던 오메가가 됐던 세타가 됐던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거를 생략했다 이거죠. 빅 O라고 쓰시고 싶으면 써도 큰 문제 없다 이거죠. 세 번째는 n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한 개면 한 번, 데이터 개수가 두 개면 두 번 걸리고 세 개면 세 번 걸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럼 여기다가 n을 집으니까 데이터 한 개면 1, 데이터 두 개면 2, 네 개면 4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8, 16, 32.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하나 더 만들었는데 우리가 정렬해 준 알고리즘이다. 소팅을 해 준 알고리즘이다. 그 소팅해 준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퀵 소트도 있고 머지 소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이렇게 걸린다 했죠. 로그 미수가 2인 로그 n에다가 n이 곱해지는 이와 같은 시간만큼이 걸린다 이거죠. 자, 이건 여기다가 n 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0이니까 0이 나오겠죠. 이거 그냥 쓸게요. 8, 24, 64, 그다음에 160. 저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루프 안에 루프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은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n제곱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거는 1을 지면 1의 제곱이니까 1, 2의 제곱이니까 4, 4의 제곱이니까 16, 8, 8이 64, 16 곱하기 16, 256, 그다음에 1024. 저렇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n 삼승 자, 요 정도만 돼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면 1의 3승, 2의 3승이니까 8, 그다음에 4의 3승이니까 64, 이건 512, 그다음에 4016, 이건 32,768. 이러가는 수행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다 보니까 최적의 어떤 결과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아까처럼 도시의 도시를 반복해서 돌다 보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그 물류를 전달하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최적 결과를 찾으려고 보니까 얼마 걸리나 보니까 2의 n승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더라. 자, 이때는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면 2의 1승이니까 2, 이건 4.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으면 4. 그다음에 네 개일 땐 16. 여기까지 데이터가 네 개밖에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8개일 때 256.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데이터가 개수 또는 도시의 개수 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자료의 개수가 16개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65,536이라고 하는 수행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32개가 되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데이터의 개수가 32개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걸린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 하나 처리하는데 1초씩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자료가 된다면 컴퓨터가 이거 다 처리하다 보면 컴퓨터 고장 나는 수도 있죠. 교체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영 데이터를 못 찾을 수 있어요. 최적의 결과를.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정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찾으려고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그 아직까지 알고리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solved, unsolved proble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이 정도의 시간에 걸리는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최적 결과로서. 그 최적 결과를 이런 거를 함부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만큼의 이제 수행 시간을 모든 경우 수를 다 따져봐야 될 경우는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자료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점점 늘어날수록 수행해야 될 시간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커서 제가 여기다가 다 쓰긴 좀 곤란하고 이 부분만 쓸게요. 이렇게 10에 23승이 걸린다.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데이터가 32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만큼 모든 경우 수를 다 따져봐야 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거죠. 컴퓨터가 고장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걸로 바꿔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물론 이렇게 되게 할 수는 없을 테고 이 정도 범위 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근사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라 하죠. 그러니까 근사 결과를 찾는다 이죠.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근사한 결과를 찾는 방식을 가지고 한다. 또는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알고리즘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 이렇게 했더니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최적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찾는 방식을 알고리즘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 뭐가 있냐면 뒤에 가면 이 TS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그 도시를 두는 또는 물류를 배달하기 위해서 배송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 unsolved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까 오메가니 뭐 그런 걸 썼었는데 이런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작성했을 때 그 어떤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하죠. 알고리즘 작성했다라고. 하죠.
자, 알고리즘을 작성했는데 예를 들어 샘플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작성했다고. 여기에 A라고 하는 배열과 N이라고 하는 변수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걸 만드는데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for i는 1부터 시작해서 뭐 n까지. 그리고 합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했다.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 자,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을 찾아봤다. 이제. 자,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 찾았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나는 프린트문을 잔뜩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요 사이에도 프린트문을 썼어요. 이런 거 잔뜩. 그럼 프린트문 잔뜩 썼는데 어떤 경우는 이 프린트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컴퓨터도 있고 이거는 금방 쫙 출력이 되는 컴퓨터도 있고 때로는 뭐 통신까지 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만큼의 루프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의미가 없다. 이건 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n번 돌아가는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갔다 이거죠. 만약 이제 여기 프린트문 없다고 치면 여기에 프린트문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프린트문을 작성해 주는데 들어가는 시간. 요거는 루프 돌아가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뭘로 대량 보면 되냐면 n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쓰자 이 얘기예요. 또 하나가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샘플 여기도 포룹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다가 이런 게 한번 들어갔다. if 문이 하나 더 들어가서 여기 뭐 i 값이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인풋 값하고 만약에 뭐 7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7이다라고. 그러면 then 그 브레이크. 그래서 이 루프를 벗어난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이런 if 문이 들어가서 브레이크 문을 해서 딱 벗어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봤을 때 아, 요거 때문에 7번만 돌아가네 라고 하는 걸로 볼 필요 없이 아, 이거 전체를 그냥 루프로 보자 이거죠. 음. 요거는 생략하고 요 루프만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가장 최적의 경우에 이렇게 오메가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겠다 이거죠. 뭐 그렇게 따져보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의 경우는 한번 n 7번 7번 돌아가겠지만 여기서 이걸 갖다가 그냥 n이라고 하는 걸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던 그런 걸 생략해서 볼 수도 있을 경우에 오메가를 볼 것인지 빅 O를 볼 것인지 하는 걸로 판단 내려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아까 오메가니 아니면 세타니 아니면 비고니 하는 얘기를 썼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알고리즘을 점점 하면서 이 그 시간 복잡도에 대한 분석을 해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점근적인 분석을 해 들어간다.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에 점근적 분석이다. 자, 점근적인 점점 근접해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점화식이란 뭐냐? 점화식. 점화식 이제 우리가 점화 수열 뭐 그런 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셨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집합의 원소들 한번 보죠. 집합에 보면 원소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원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표현하는 식을 갖다가 점화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소들을 보게 되면 A의 0, A의 1, A의 2 해서 이렇게 되다가 A의 n-1, A의 n,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번 가죠. 자, 이때 보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나 보니까 A의 n이라고 하는 일반화된 요 관계로 봤을 적에는 여기다가 A의 n-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뭔가를 연산을 하게 되면 A의 n이 나오더라. 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화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EGCD라고 하는 유클리드 GCD 산출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 재기 호출 방식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재기 호출 또는 순환 또는 영어로 리커런스라고 얘기해요. 리커 자기 호출한다. 리커런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된다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된다. 알고리즘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이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하고 아까 이 성능 평가에서 팩토리얼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계산하는 거고 이 그 팩토리얼은 모든 경우 수를 다 나열해서 찾는다는 얘기과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이 팩토리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건 다시 4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갖다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뭐냐면 팩토리얼이 팩토리얼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팩토리얼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값이 n이 0인 경우와 n이 0이 아니라 1 이상일 경우를 볼 수 있겠죠. 0 팩토리얼은 뭐라고 보냐면 0 팩토리얼은 정의를 1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이와 같이 4팩토리얼 또는 2팩토리얼 이런 거를 또는 3팩토리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 팩터를 다시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n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다가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을 팩토리얼 다시 산출하게 되면 찾아진다 이거죠. 따라서 팩토리얼을 산출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을 또다시 호출하게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호출이다라고. 이건 재기 호출이다. 다른 얘기로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순환 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갖다가 다시 말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는 바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알고리즘으로 그냥 바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가 없으니까 함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팩토리얼 개념. 팩토리얼 산출하는 걸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팩토리얼 산출은 정수값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리턴 밸류에다가 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간 n 팩토리얼 대신에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써보죠. n이라고. 그럼 첫 번째 이런 조건이 있죠. n이 0일 때는 2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0일 때. 0일 때 뭐 하냐면 1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주면 돼요. 만약에 0이 아니라 그 외 값이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1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는 똑같이 이걸 써주시면 되죠. n 곱하기. 근데 n-1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기호가 없으니까 매개 변수 하나 더 작은 값을 가지고 넣어준다. 이게 바로 이런 리커런스 릴레이션 또는 순환식을 이렇게 이제 그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요거에 대한 동작에 대한 걸 한번 해보죠. 근데 그렇다면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산출하는 이 동작 과정을 한번 보죠. 어떤 동작 과정에 의해서 3팩토리얼이 산출되는지. 그다음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최초로 들어가겠죠. 호출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작은 이걸로 시작되겠죠. 이쪽은 지울게요. 그럼 제일 먼저 이게 호출되니까 이렇게 생긴 저 알고리즘이 호출되겠죠. 이렇게 생긴.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n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하죠. if. 근데 n이 얼마였냐면 3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니까 3이라고 하는 거와
0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비교하게 되겠죠. 그리터.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으면 이거 할 거고 아니면 요걸 하는 거죠. 리터. 여기 어떻게 되냐면 n 대신에 3을 여기다 쓰면 될 테고 그다음에 빼겠죠. 여기도 이렇게 그대로 쓸까요? 3 빼기 1. 자, 이렇게 생긴 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된다. 자, 이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3 곱하기까지 했는데 뒷부분이 아직까지 이거를 호출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 거다. 그래서 요게 다시 헐 호출하죠. 뭘 하냐면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치게 되죠. 똑같이 생긴 거 이번 2라고 하는 걸로 매개 변수가 들어갔고 그 조건은 2라고 하는 거와 0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2하고 0하고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값이 리턴 될 텐데 같지가 않죠.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할 테고 여기는 2 곱하기 팩토리얼 2 빼기 1. 이걸 하고 나면 여기는 2 곱하기 뭔가를 하는 부분이 요거는 리턴하라고 됐고 요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과 안 난 미정 부분이다. 사실 요게 안 됐으니까 여기서 호출하죠. 컬. 이번에는 1이라고 하는 걸로. 2 빼기 1이니까 1. 그다음에 조건문 1과 0이 동일한지 물어보고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걸 리턴할 텐데 다르니까 else문을 실행하겠죠. 리턴. 이 팩터리얼 1 빼기 1. 그 되겠죠. 이거 호출, 이거 호출. 자, 여기도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1 여기 그대로 있죠. 따라서 1 곱하기 하고 아직까지 요거는 산출 안 했어요. 따라서 하나 더 요거에 의해서 이게 호출되죠. 이번에는 1 빼기 1이니까 0이라고 하는 걸로 매개 변수 값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0. 그다음에 리턴 네. else 리턴 1 곱하기 팩토리얼 0 빼기 마이너스. 자,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 부분이
조건이 맞죠? 따라서 네? 여기요? 이거 0 빼기 1. 요거요? 아, 여기 0. 미안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 그 리턴에서 보니까 아, 이제 끝났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1로 리턴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가 만들어졌냐면 1. 드디어 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거 다 됐으니까 다시 호출된 부분이니까 여기니까 리턴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이거 리턴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다시 1로 들어가서 1 곱하기 1 여기 들어가죠. 저희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호출됐던 1로 리턴해서 들어가죠. 요 자체가 1로 들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종료하는 거니까 여기서 종료하겠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따라서 6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거에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정근적 이 점화식을 점점 근접해 가면서 분석한다. 팩터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시간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해요. 그래서 시간이니까 t라고 하는 걸 한번 나타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값 3팩토리얼이면 3, 4팩토리얼이면 4. 그거에 해당되는 시간은 얼마 걸리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n 팩토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걸 하는 걸로 봤을 때 n 팩토리라고 하는 거를 산출하는데 값을 산출하는데 n 팩토리얼 값 소요되는 시간을 tn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아까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쭉 저희 그 자료들에서 저희 그 집합에서 관계를 원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있는 다른 거하고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것이냐라는 걸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t의 n이라고 n 팩터를 구하는데 계산하는 거는 n-1 팩터를 구하는데 다시 말해서 n 팩터를 구하는데 n-1 팩터를 구하는 데다가 뭐를 더 했냐 하면 잡다한 몇 가지가 더 들어가죠. 리턴문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죠. 리턴문이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상수값으로 보자 그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 값이 컴퓨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빨리 끝날 거고 어떤 거는 늦게 끝날 수도 있다 이제 하드웨어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그냥 상수값으로 보자 이렇게. 그래서 n 팩터를 구하는 데는 n-1 팩터를 구하는 데다가 그냥 이런 리턴문 정도 몇 개가 더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점화식이라고 본다. 뭘 구했는데 팩토리얼을 구하는데 분석하기엔 점화식이다. 자, 이거로부터 뭐를 찾아내기 위한 거냐면 t의 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뭐 빅 O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자는 얘기죠. 또는 오메가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자는 얘기죠. 이런 등등의 것을 표현해 보자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될 거다. 이걸 따져 들어가 보자.
그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빅 O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그중에 최악의 경우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다. 다시 한번 써보면 t의 n이라고 하는 n 팩토리얼 구하는데 걸린 시간이 t의 n이라고 한다면 n-c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리턴문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되더라 이거. 그러면 이거는 다시 tn-1은 tn-2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거는 더하기 c라고 하는 거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원래 있던 c고 이거는 이렇게 바뀐 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t의 n-2 팩터를 구하는데 걸린 시간에다가 상수값에다 2배 되는 거 시간이 걸려. 그럼 다시 요거는 정리해 보면 3팩터리얼 n-3 팩터를 구하는 데다가 더하기 c를 하고 요거 값은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것도 정리해 보면 여러분 계속 내려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요게 n-1이 될 때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n 빼기 n-1 따라서 이건 t의 n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 값은 n-1 빼기 했으니까 n-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c가 곱해진 이런 게 얻으신다. 그러면 이건 상수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1 팩토리얼 구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상수를 보면 돼. 그래서 이건 무시하고 이렇게 봐도 된대. 요것만 가지고 보면 돼. 근데 n-1이라고 하는 거에 뒤에 상수값은 빼고 아까 n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이런 데 포함된다. 이 상수값 제거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구하는 데는 빅 O 표현법으로 O of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여기서 n은 입력값을 얘기하는 거죠. n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입력 크기에 되는 걸 가지고 나타냈는데 이런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찾아서 분석을 해 들어가면 이런 정근적 분석법에 의한 걸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가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스터 정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마스터 정리까지만 오늘 하고 수업을 끝낼게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뭐 요건 간단하니까 이렇게 찾아졌어요. O of n이라고 하는 걸로. 근데 조금 더 복잡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저희가 이와 같이 판단 내려줄 수 있는 이 수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식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스터 정리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모양만 가지고 그 특정한 점화 시기에서만 대상으로 뭐를 찾고자 하는 거냐면 대상에서 이 정근적 복잡도를 찾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식 형태는 어떤 거냐?
시 형태가 n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어떤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거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 이건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개수가 1인 걸로 나타났지만 t 앞에 개수가 a라고 하는 상수가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t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하나씩 하나씩 감소됐는데 이 하나씩 감소된 것이 아니라 나눠진다라고 b라고 하는 걸로 나눠진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fn. 자, 이런 식의 형태일 때, 시 형태가 이런 모습일 때 한해서 마스 정리가 된다. 시 형태가 이렇게 됐을 때 마스 정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가 2라고 A가 1이라고 하고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가 2라고 한번. 그리고 FN이 N이다라고 한번. 이런 경우. 그 여기다 값을 다 대입하게 되면 점화식은 TN은 2에 T에 2분의 N. 그래서 원래 N개에 해당되는 원소가 반씩 쪼개진 거죠. 거기다 다시 N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게 이런 조건일 때 만들어지는 어떤 점화식이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게 뭐냐 하면 정렬해준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정렬해준 알고리즘인데 그 정렬 알고리즘이 머지 소트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어떻게 이 점근적 복잡도를 산출할 것인지 확 찾아지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런 형태일 때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T의 N은 A의 T의 B분의 N 플러스 Fn. 자, 이렇게 생긴 식이었다라고 하는 형태였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때 여기서 H의 N이라고 하는 한번 식을 하나 찾아지는데 이 H의 N이라고 하는 식은 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로그를 지수로 B의 A 이렇게 찾는 거죠. 미수가 B고 A 로그 B의 A라고 하는 걸로 지수승이 되는 요거를 HN이라고 하는 걸로 함수로 나타내 보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N은 그대로 있고 A하고 B 값이 이와 같은 경우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2일 때 HN은 어떻게 돼요? N이고 로그 2의 2. 따라서 이거는 N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사 정리가 조금 좀 복잡하게 뭐 입시론이니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근사 버전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근사 버전이라고 하는 걸로 마사 정리의 표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입실론이니 그런 말 쓰면 또 다시 또 어떤 이제 기호가 나오니까 우리는 마사 정리의 근사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죠. 자, 여기 FN이라고 하는 식과 HN이라고 하는 식의 어떤 관계를 따져봐요.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주어진 식이 있고 요거 만드는 거죠. A하고 B라고 하는 값을부터. 따라서 HN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N 값을 무한히 이제 늘려봤을 때 리미트 값이 0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빅 O라고 해도 되고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그거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걸로 또는 저희 그 기준값을 세타로 잡아도 되겠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 H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 물론 이건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빅 O에 HN이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다. 두 번째 경우가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fn 나누기 hn 해보니까 이번에는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이 조건인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충분히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나는 a의 f의 b의 n이라고 하는 거 요거와 f의 n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랬을 적에는 정근적 복잡도는 이렇게 산출되더라. 세타에 아까는 HN인데 여기는 FN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된다. 이거는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게 없으니까 그냥 비고루 봐도 상관없다. 물론 뭐 오메가로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세 번째 조건은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냥 1이 나오더라. 상수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HN에다가 세타에 로그 n 이런 값이 얻어지더라. 이런 경우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점화식이 2, 2에 2의 n 이렇게 얻어졌다라고 하는 점화식이 산출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A고 이게 B고 이게 FN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A가 2고 B가 2고 FN은 N이다. 그럼 이거로부터 뭐를 찾을 수 있냐면 H의 N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HN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N이라고 하는 거에다 지수를 붙이는데 여기 로그의 지수가 붙는다. 그래서 미수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보게 되면 FN하고 HN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FN 요건 n이고 HN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나느냐면 요거 n이고 요거 n 따라서 1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점근적 제그 이 복잡도 이거는 세타 n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했죠. HN이 얼마냐면 n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og n 그냥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얘기로 쓴다면 빅 O의 n log n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줄 수 있겠다. 자, 아까 제 그 팩토리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다 그냥 바로 적용하면 그냥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그 수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이 여기까지 이 마스터 정리까지 해보는 걸로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것 t의 n은 t의 n-1의 c 이렇게 되는 거 찾았죠. 이게 뭐냐면 f의 n에 해당되는 거가 c가 되고 a가 1이 나온 거고 여기 b가 2이 나온 거죠. 뭐 이렇게 찾아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이 시식계다 적용해서 마스 정리를 가지고 찾았을 때 이 t에는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산출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해보시라. 야, 이상으로 너무 일찍 끝났나? 이제 여기까지 오늘 그냥 제가 준비한 바는 여기까지만 수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원래 실습 자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여기 환경을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첫날은 이 뭐 C로 돌리기 위한 거 여러분들이 나는 리눅스 환경에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C++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C를 써도 되고 아니면 난 파이썬을 쓰겠다는 파이썬을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 그 드리는 자료는 C로 드릴 거니까 C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커맨드 방식으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 그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의 그 어떤 통합 그 에디팅 환경에서 한번 또 써보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한번 자료를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22가 돼 있는 것 같아요. 2022.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저희 그 통합 환경 아이디 가지고 하게 되면 좀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이 커맨드 라인에서 해보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실습을 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일찍 끝나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고하셨습니다.